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수영구의회가 의원들의 연구단체 등록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단식을 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수영구의회 건물 정문 앞 민주당 김진 의원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의장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막고 있다며 월권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 3월 초 예산결산연구회라는 모임을 등록하기 위해 신청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했지만 2달이 넘도록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의장이 연구회 등록과 함께 신청한 수영구청 예산결산에 관한 종합적 재정보고에 관한 연구 용역을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원들의 가장 큰 임무, 가장 큰 책무는 예산과 결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 견제는 예산을 통해서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수영구 예산서를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 나름의 한계도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과의 어떤 예산을 비교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수영구 예산의 특징을 파악해 봐야 되는 과제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의원들 우리 자체만의 힘으로는 역량에 아직 한계가 있고,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주제로 우리 수영구에서 연구 용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영구의회 조례에는 의원들의 연구단체 모임은 대표자를 포함해 3명 이상이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의장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의장은 운영총무위원회 회부에 심의하는 순입니다. 의장은 이 연구단체에 300만 원 이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의원 정책개발비로 1인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연구 용역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보원 의장은 취재가 시작된 지난 2일 김진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신청서를 상임위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는 기조가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늘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단체 만들고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첫 제시가 됐을 때는 특정한 업체를 포함해서 특정한 주제까지도 있었고, 처음에 이슈가 됐던 거는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민이 됐던 게 있었고, 또 3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좀 몇 달이 걸렸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수반하는, 국민의 혈세를 수반하는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의도나 반대 입장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특정한 업체를 데리고 온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그게 최근이었고. 김진 의원 등이 신청한 연구단체 신청서는 오는 11일 예정인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이 상임위에는 여야 의원 수가 3대 3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어 여야 협의 없인 등록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한편 수영구의회는 지난 8대 의회 때 정책 연구와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로 여야 의원 6명이 참여한 참의정회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의회 연구단체 등록과 용역 주제를 놓고 빚어진 이번 사안이 여야 갈등으로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주변 관공서를 떠올리면 비슷비슷한 회색빛 외관에 딱딱하고 무거운 이미지가 먼저인데요. 부산 강서구가 청사 외벽을 현대적인 색채로 꾸미고 친근한 이미지로 새 단장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멀리 떨어진 건물 외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직각으로 교차되는 무채색 선안에 빨강과 파랑, 노랑의 삼원색을 사용하는 몬드리안 화풍을 떠오르게 합니다. 강서구는 최근 1억여 원을 투입해 도색한 지 10년이 지나 노후된 청사 외벽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도 신선하다는 반응입니다. 멀리서 잘 보이고 색깔이 산뜻하니 좋습니다. 구는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친근감을 주는 청사 디자인을 고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밝은 색채를 통해 에코델타 시티와 가덕도 신공항,
부산 연구개발특구 등 핵심 비전 사업과 젊은 도시를 강조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에 매우 발전적인 색상을 도입해서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무한히 발전한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밝고 명랑하게 행정에 임하고 우리 국민들도 밝고 명랑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저는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강서구는 외벽 도색 시기가 도래한 행정복지센터나 산하기관 등에도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고기 잡는 그물이 고기를 죽이는 쓰레기로 변하고 있어 골칩니다. 바다 아래 버려진 해양 쓰레기는 그 양을 알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데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대책이 필요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얽히고 설킨 그물이 배 한가득입니다. 로프와 통발, 폐타이어 등 모두 바다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입니다. 그물 사이사이에는 물고기와 갑각류가 잔뜩 끼어 있고 파리떼와 엄청난 악취가 진동합니다. 운반석 한 척을 가득 메운 해양 쓰레기는 약 50톤입니다. 대형 트럭 10대가량 분량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어선 17척은 조업을 중단하고 제주도 근해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폐그물 등은 수질 오염을 비롯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한편 그물이 선박 스크류에 엉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몇 년 더 놔놓으면 바다에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고기라 생각하면 헤엄치가 나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요 어구들이 지금 뭉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저거 한 덩거리를 들어서 빼면 2kg, 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헤어나갈 길이 없는 거죠. 한 해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는 약 18만 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현재 얼만큼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지는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이 나선 이번 수거 작업에만 6천만 원가량이 들었고 별도 선박을 투입할 경우 수억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어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더라도 보상금은 200kg당 3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용한 어구를 어민 스스로 수거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해양 쓰레기 수거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건전 이 건물도 저희들이 그 양을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져오고 대형 트롤이나 대형 쌍끌이나 대형 외끌이들이 철망 시기에 한 2달 휴기를 할 때에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면 대대적으로 운반선을 갖다가 있는 대로 띄우면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2014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도심에 있는 국방부 유휴부지를 매입해 혁신도시와 연계한 워터프론트 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6,600제곱미터 규모의 전포동 소재 국방부 부지입니다. 국방부가 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매각을 추진 중이었지만 부산시가 매입해 문현 혁신도시와 연계한 워터프론트 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지 매입 비용은 약 570억 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성장 지원 등 장기적으로 동천변 일대를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입니다. 동천 일대 보행로 연결 사업을 통해 동천 수변을 따라 보행 데크와 보행교를 가설하고 친수 공간을 이벤트 및 휴게 공간으로 조성해 가고자 합니다. 선착장, 크루즈 라운지 조성과 연계하여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천 수질 개선을 위한 준설 진행과 북항에서 서면까지 이어지는 시티 크루즈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마련합니다.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부산의 한가운데 위치한 부산 진구가 정말로 부산의 심장으로서 역동적인 도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산시는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강무 워터프런트 파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원도심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상구 모라동에서는 산사음악회와 함께 경로잔치가 열려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는데요. 사상구는 앞으로도 산사 활용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모라동의 한 사찰. 고요하던 사찰 마당이 활기로 넘칩니다. 중앙에 무대가 세워지고 한켠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밀가루 반죽을 기계에 돌리고 가늘고 길게 나온 면을 삶은 다음 재빨리 헹궈 그릇에 담습니다. 이어 소스를 얹은 다음 완성된 자장면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합니다. 봉사한 지는 한 10년 됐고요. 또 이렇게 와서 어르신들도 다 잘 드시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즐겁습니다. 전문 요리사의 솜씨에 봉사자들의 정성이 더해진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날씨도 좋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기분 좋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바깥 나들이가 꺼려졌는데 거리두기 해제로 이웃과 함께 봄을 만끽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나 코로나 되면서 못 놀고 못 나갔으니까 집에 맨날 있었으니 답답하잖아요 모두에. 그래 이래 나왔으니까 모두 다 마음이 활발하고 기분이 좋고 날 갈 거면서 기분이 좋아요.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면 2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 경로잔치격으로 마련된 이번 산사음악회는 다른 회와는 호응도 달랐습니다. 주위에 어르신들 모시고 또 5월을 가정의 달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계속적으로 쉬워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상구 모라 산사음악회는 앞으로 산사 활용 프로그램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은빛 억새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승악산인데요. 올해는 진분홍 철쭉꽃이 더욱 활짝 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산과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탁 트인 승악산 등산로 일대입니다. 인간띠를 만들어 땅에 심을 철쭉 모목을 옮기고 또 다른 사람들 비탈면에 앉아 철쭉 심기에 한창입니다. 국제 윌러브유 운동본부 300여 명의 회원들 철쭉 심기에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텅 빈 땅이 금세 철쭉 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흡수 유지를 위한 철쭉 심기 행사가 승악산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실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무 심기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기후 온난화 변화 또 기상 이변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취지로 나무 심기를 하게 됐습니다. 승악산 하면 철쭉 군락으로 또 유명한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7,000그루를 더 심어서 철쭉 군락 단지를 더 조성하고 또 아름다운 등산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날 심은 철쭉은 5월이면 승악산을 진분홍 꽃새쌍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16만 제곱미터 규모에 조성된 승악산 철쭉 군락지 주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진분홍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승악산에 아름다운 철쭉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철쭉 정원을 넓혀가고 우리 또 승악산 억새밭도 다시 복원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시간 나시면은 항상 승악산에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도 많이 승악산을 찾아주셔서 아름다운 승악산의 모습도 감상하고 꽃 이불을 덮은 듯 승악산을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들일 승악산 철쭉 군락지. 승악산 철쭉은 5월 중순까지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우리 동네 같이 삽시다.
기계 부품부터 용접 재료 등 다양한 산업용 물건을 도매로 구입할 수 있는 부산 산업용재 유통상가에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문받은 볼트와 너트를 챙기는 김현철 씨. 코로나19 여파로 잔뜩 얼어붙었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다시 주문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창업하시는 분들, 청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처음 시작에 스타트하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장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는 김현삼 씨도 지난해와 다르게 실적 부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지만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자동화 장비 주문도 지난해보다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버튼 하나로 모든 자동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작하는 업체. 사상구 감전동에 위치한 부산 산업용재 유통상가. 상가 건물형 시장으로 851개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기계 부품부터 용접 재료, 산업용품 등 다양한 산업용 물건을 도매로 판매하는 곳으로 산업용품 복합 쇼핑몰로 불립니다. 1992년 3월 10일 개설되었습니다. 산업용 자동차, 선박용 부품, 기계 부품, 용접 재료 등 한마디로 산업용품 복합 쇼핑몰입니다. 851개의 점포가 성업 중에 있습니다. 지역 상공인이 산업용 자재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문을 연 부산 산업용재 유통상가의 이점은 편리한 교통 접근성입니다. 여기에 저렴한 관리비와 임대료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부울경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특히 내년에 그 지하철 5호선이 개통이 되면은 초역세권에 속하게 돼서 영업하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2년 유통상가 개설과 함께 현재까지 산업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우삼식 씨도 이러한 장점을 10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사용은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접근성이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부산에서 사상공단이 처음 생겼다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물류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중심지가 되는 것이 제일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수 방문 코스로 불리는 부산산업 용재 유통상가. 부산뿐 아니라 경남과 울산과도 가깝고 사상 하단선이 개통되면 수혜도 기대됩니다. 고객 취향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가입니다. 산업용품 관련 상품 구매를 희망하거나 이곳에서 영업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산업용품 소량 주문뿐 아니라 창업과 임대도 가능한 부산산업용재 유통상가. 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 부활의 날갯짓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다 물가 상승까지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그동안 소개한 착한 가게들의 이모저모와 뒷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맛과 멋, 여기에 가성비까지 더한 착한 가게들 다시 한번 찾아가 봅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남구 대연동의 한 추어탕집. 지난 1월 5일 처음 소개한 착한 가게입니다. 가게 안에 들어서니 반가운 모습이 보입니다. 주인장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박세혁 씨입니다. 다시 맛본 추어탕 맛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서비스로 주는 돼지 수육도 쫄깃 담백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동네 지역 주민들이 그 방송 보시고 조금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셔가지고 방송 잘 봤다고 얘기하시고 또 뭐 그런 게 또 다른 그분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해서 또 다른 지역의 분들도 좀 오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착한 가게도 들렸습니다. 지난 1월 27일 방송된 돈가스집. 입구에서부터 고소한 튀김향이 코를 자극합니다. 부부가 만든 이 집 돈가스 가격은 여전히 7,500원입니다.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생긴 것 같고 손님 중에도 오셔가지고 방송 잘 봤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다 건너 찾은 착한 가게. 두루치기 백반과 찌개가 만났던 가게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낯설어 보입니다. 간판이 바뀌었고 들어가 보니 주인장도 다릅니다. 건강 문제로 영업이 힘들 것 같다고 말한 전 주인장. 정말 가게를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 짜장면 한 그릇이 5,500원. 알고 보니 착한 가게입니다. 길 건너편에서 3년 동안 영업하다 이곳에 왔는데 동네 주민들을 위한 후원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 전에 계시던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이 가게를 이제 접어두고 저희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이 대를 이어서 좋은 음식을 이제 우리 주민들 이제 학생들에게 정성을 담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구의 한 전통시장. 지난해 12월 2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넉 달간 소개된 착한 가게는 모두 29곳. 가장 많이 소개된 메뉴는 면류입니다. 국수가 5번으로 가장 많았고 짜장면과 밀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메뉴는 돈가스로 4번, 국밥이 3번 나왔습니다. 서비스업으로 착한 미용실과 목욕탕도 소개됐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조회수는 모두 6만 4천여 회, 한 편당 평균 4,500여 회를 시청했습니다. 착한 가게가 어딘지 문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숨어있는 맛집과 멋집, 그리고 온정이 가득한 착한 가게를 찾아 소개해주는 시간. 우리 동네 착한 가게는 5월을 맞아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착한 가게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